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와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크게 도움되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20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42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아침에 좀 바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루에 한 종목 정도는 제가 메이킹을 해나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선순환 구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또 연휴 끼고 나서 연속 이틀 동안 우리가 장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현재적인 뭐 선물 포지션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봤지 않겠습니까?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특별히 엉뚱한 짓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양호하게 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중간중간 쉬어가는 것들은 그러려니 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3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양호하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 있는 어떤 위험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매크로 현황들은 잘 보이질 않아요. 물론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뭐 협상 이 문제가 조금 있어서 유가가 좀 열리긴 하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뭐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과거부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좀 파악되는 내용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도 현재 상황적으로 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포트폴리오 중에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명절 전에 우리가 아직 소외된 종목이 딱 하나가 있다. 그것이 조선이다. 조선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느리게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나름 그래도 우리가 적정하게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구조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도로도로 체크해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리포트폴리오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올해 또 하나 또 관심이 가는 것들은 역시 증권주는 관심이 갈 것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저는 증권주를 바라보면서 시장의 매크로 현황 파악하는 용도로다가 활용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또 눈에 보일 때, 저는 여러분 트레이딩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공률이 높은 것인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 중간에 제가 양념으로 진행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 나가면 많은 종목들을 또 좋게 진행을 할 거고요. 2026년도 들어서 제가 지난해도 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웬만해선 여러분들에게 제가 손절 의견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손절 의견 드릴 게 있고 또 살려낼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하시는 종목이 아마도 이스페타시스가 좀 고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제가 그 종목도 한번 체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초록불을 띄워놨잖아요. 자, 그래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목표가 제가 설정한 21만 원까지 무난하게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상에서 돌파가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캐시션 마크를 좀 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계산한 바로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무리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어쨌든 대략 보면 16에서 17%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차 도전기가 여기였어요. 요 구간에서 우리가 38, 그리고 여기 2차 도전기 요 구간에서 지금 대략 뭐 16.5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겠고 이때도 우리가 여기서 한 10% 냈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또 한 10% 여기서 냈었고 물론 삼성전자를 통째로 다 들고 가서 수익을 중간중간에 우리가 SK 하이닉스도 여기서 보완을 또 해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채널에서는 반도체 빅2를 가지고 충분히 어떤 시장 수익률만큼 어느 정도 따라왔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가시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우리의 자금도 늘려가면서 선순환 구조를 유지해 나가는 거 저는 그것이 골자입니다. 우리가 또 달려나가는 것들도 탈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대장주 같은 경우는 뭐 중간중간에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담아주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계속해서
홀드하면서 가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린 게 뭡니까?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오로지 뭡니까? 수급적 시그널 플레이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배드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는데, 현재까지는 배드 시그널 나온 게 1도 없어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 나올 때까지는 그 누구도 건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잠정 실적 예상치가 지금 글쎄요, 30조, 분기 예상치가 30조 이렇게 컨센서스가 구성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 20조 조금 넘었었잖아요. 그러면 QOQ 대비해서 약 50% 정도의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추세가 2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 점 생각해 가시면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플레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한 종목을 오랫동안 들고 가는 것들도 그렇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건 없어요. 거래하는 방법이나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한 달 이상 쳐다보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래요. 좀, 야, 이건 또 언제쯤 우리가 또 수익을 내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가실 때가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쨌든 항상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렇게 오건 떨어지는 이슈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뭐 배드 시그널 제가 또 다 봐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편안한 투자 생활을 만들어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 가입을 하셔서 더 안정된, 더 스테이블한, 또 인베스티먼팅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 뭐 리포트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렸으니까 괜찮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거의 저희 12월 달부터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LIG 넥스원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내고 있는 가이던스 자체가 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꼭 인지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 QOQ 대비해서 100% 정도 우리가 실적이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만큼은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점을 생각해보면 이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매물대가 좀 있어서 이 매물대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될까라고 좀 생각은 좀 해보고 있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고민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 마음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50만 원 정도 가까이 가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살짝 또 밀어내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살짝 끌어올리다가 장대가 뭉치고 올라가주는 그런 또 모습이 나타나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웃긴 게 뭐냐면 장대 한번 빵 치고 가면 또 이분들이 또 안 팔아요. 야, 좋대네. 라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나온 리포트 중에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통상적으로 뭐 시간을 주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제목을 뭐 그렇게 다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자기 가치는 발현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갔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화가 나는 거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때 목표가 사용 리포트 썼던 사람은 지금 목표가를 크게 낮췄다는 겁니다. 그거 좀 언짢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뭐 지장 없이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모멘텀도 좀 남아있고 수조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24만 원 정도는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또 짬짬이로 SAT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또 수익을 또 만들어냈으니까 그걸 왜 뺐냐라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뭐 조금 더 올라가서 3% 4%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뭐 추가 드리블은 가능하다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대로템 이런 것들 좀 비중 확대해 가면서 또 관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또 우리가 미션이잖아요. 포트폴리오는 전체를 갖다가 어디 밸런스가 맞게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한 종목을 크게 수익을 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루 이틀 한다고 그러면 크게 수익 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밸런스 게임을 잘하는 머니큐어 녀석 케어맨 클럽 회원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잘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현대로템 들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거래할 만한 종목도 이 정도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도 저도 포인트 잡고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소액 투자자는 접근하기 어려워서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이 과정을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죠? 이때부터 여기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씁니까? 평단 낮추고 다시 평단 비중 확대 축소 계속하면서 어때서요? 평단가가 현재 40만 5,536원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 자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네, 관리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이 좀 극대화되는 것들 아니겠어요?
자, 이 연습들을 했던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은요, 모든 종목들, 뭐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드렸던 종목들 중에 나쁜 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도 나쁜 건 없어요. 다만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서 수익화 시켜주는 것인가, 이 과정을 갖다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언제 어느 타임에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수익성도 크게 달라지는 법이다라는 것들을 저희 HD 한국조선해양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보여드리는 과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동안 수급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 생각해 보면 조금 뭐 며칠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형성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죠. 이제 상당히 큰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언제쯤 어떻게 우리가 또 수익을 만들어낼까라는 또 즐거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중이 30%니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또 수익 금액도 커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뭐 더 지켜보시죠.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는 시작이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엔진 쪽도 잘 뭐 또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평단 조절에 조금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여러분들 자 9만 원 도달되잖아요. 그러면 얼마까지 비중 낮추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가실 거예요? 네, 저는 25%로 비중 뭐한다? 다운시킨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원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현금 밸런싱은 유지하는 겁니다. 물론 많이 들고 가서 수익 많이 내면 좋지. 그런데 다른 거는 그죠? 항상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시면서 가시고 그런 것들 다 리스크 해지하면서 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한 번 수급 들어오면 이렇게 멋있게 크게 그 3일짜리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어딘가에서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로부터 3일 이 정도는 봐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자, 일단 비중 확대해서 축소하는 거, 요거 준비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Are you ready?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항상 보면 이제 더 올라갈까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다는 뜻이지. 맞아요? 여러분들 아마 좀 더 버텨볼까 그러면 확신이 안 든다 소리지. 확신이 들 때는요, 과감하게 밀고 가십시오. 자, 그런데 확신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의견을 갖다 좀 따라가시면서 하셔도 괜찮다.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어떤 땐 많이 먹고, 어떤 땐 조금 덜 먹을 수도 있고, 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근데 어떤 건 또 잘 또 우리가 수익 내고 나서 조정을 또 피한 것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거래하다 보면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먼저 쉬잉 지나가는 애 있잖아요. 나중에 가면 저 앞에 가면 또 만나는 거 기억하십니까? 수익성이라는 건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빨리 간다고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많이 먹는 사람은 언젠가 다른 곳에 많이 까인다는 소리예요. 왜 그만큼 뭐 탄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냉정함을 유지하고 기본 수익률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생각하면서 가는 것들은 우리가 투자하면서 상당히 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계좌는 항상 오변은 단 한 번도 수익 실현할 때 저는 직전 지금 100, 한 6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단 하루도 계좌에 마이너스가 꽂힌 날이 없어요. 어떤 건지 이해 가십니까? 바로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직전에 2년치 해도 똑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투자라는 것은요, 항상 어때 손실을 안 내고 다 플러스에서 플러스 1%면 어때? 그죠? 마이너스가 없으면 되는 거야. 그럼 다 어떻습니까? 다 땡큐지 뭘. 어떤 것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3% 이상 수익을 냈으면 그 어떤 투자자들보다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성에 대해서 너무 비교를 하지 마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않으면 이성을 잃어요. 그 점 말씀드리고 싶고. 테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금 파동 자체가 좋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한 번 정도 모멘텀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매물대를 통과하는가? 뭐 돌파 매매 한번 해보는 건데 수급 상황이나 지금 현재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테스트의 또 환경이나 또 인기도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뭐 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8점 이상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트레이딩 바이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건 뭐 아래쪽에 들어와도 별로 겁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S&P 모티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장대 양봉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장대 양봉 한번 나오면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지금 현재적인 뭐 수급 내용적으로 보면 시그널 잘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이 아래쪽 시그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다 비슷할 거야. 아마 선수들 같은 경우 위쪽으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땡큐, so much 이러고 빠이빠이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멘텀이 당연히 뭐 방산 기본으로 깔고 가는 매출이 있으니까 하방은 지지선이 유지가 되는 것들이고 하이브리드카 관련된 부분하고요. 로봇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인 모멘텀. 제 생각에는 글쎄 현대모비스랑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분기부터 삼성 SDI의 대용량 또 그죠? ESS 관련된 뭐 냉각 공조 장치 이거 공급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좋아진다고요? 안 좋아진다고요? 예,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ESS에 관련된 수주 잔고 삼성 SDI가 적습니까? 맞습니다. 삼성 SDI가 공급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중 NCS가 같이 또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생각하고요. LG에너지 솔루션하고도 거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국내에서도 삼성 SDI가 1차 ESS 관련된 뭐 수주를 크게 따냈죠.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한 군데다 몰아줄 수 있는 그런 정부는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단중 메시에서는 1 플러스 1 양방으로 거기다가 북미까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올해 YY 대비해서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100% 정도 더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제가 초병을 보내준 건데요. 제가 그 비중을 좀 올려준 이유는 그만큼 뭐 내려와도 계산을 좀 해봤는데 여기서 한 20% 때려놓는다 하더라도 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샀어요. 왜냐면 저 60일 이평 라인만 따라가주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정배열 종목입니다 여러분. 올해 성장성이나 가이던스를 보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적어도 3분기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접근해 주시면 괜찮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놓쳤어. 우리 때 딴 거 하느냐고 이거 못했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도 그전에는 수익 많이 냈었잖아요. 한중엔 CS가 꼬리가 지난해 한 4번 정도 거래했었죠. 기억이 다 나실 겁니다. 같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뭐 3만 원에서 5만 원 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걔 40% 오른 건데 우리는 한중에 CS 갖고요. 수익률 적어도 40% 연간 동안 냈어요. 한 종목 가지고 연간 40% 냈으면 잘한 거예요. 뭐든지. 현대해머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저 미래에셋 그 증권에서 나온 또 그 뭐죠 주간 리포트인가요? 이걸 좀 참고하다 읽다 보니까 미래에셋 상위 1% 투자자들이 현대모비스를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매수를 했다. 근데 시그널도 많이 매수한 것처럼 나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서 또 매물이 나올 수 있어. 아래쪽으로 간다. 근데 괜찮아요. 비중 15%밖에 안 돼요. 다만 그런데 위로 달려버리면 그때 하늘 쳐다보게 되잖아. 이럴 때처럼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할 땐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 현대모비스 관련된 뉴스라든지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하던 이제 부품, 자동차,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이쪽보다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거래처 이쪽으로 다 이제 이양을 시켜가면서 로봇에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또, 뭡니까, 드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모빌리티 쪽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하이엔드 쪽으로 좀 바꿔가 나가는 그런 또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 되는 쪽으로 가는 것들은 그렇고 또 나중에 또 보스턴 다이너믹 상장이 이루어지고 나면 현대모비스에 대한 또 지분 확보를 위한 또 정의선 회장의 에너지가 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높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현대차가 이익이 많이 나는 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오히려 보면 현대차가 수익,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별로, 그쵸. 근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들을 현재 상황에서 다 알고 있고, 선수들은 그러니까 다 모비스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도 제가 거래하기 편한 게 바로 이쪽이지 않나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TLB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쨌든 지금 리포트 최근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어쨌든 여러분, 이 SSD 관련돼서 좋대요, 나쁘대요? 그죠? 상당히 수요가 많다고 들었습니까? 가격 올라갔대요? 안 올라갔대요? 올라갔대요.
그러면 얘 뭐가 나쁠 게 뭐가 있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 정도 여기 뚫어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시장 상황만 받아주면 무조건 얘는 장대양봉 치고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시면 어제도 6%, 오늘도 5%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또 만들어 나가면 가능성 높다. 수렴은 다 되어졌다. 여기서는 수렴 구간이에요. 수렴 구간에서 여기 돌파해서 나가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적어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 안에서 놀까? 지난번에 여기서 수익을 내서도 한 16%는 됐었는데 만들어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랬어요. 좀 여기 통과할 줄 알았거든. 근데 통과를 못 하더라고. 두 번째 트라이는 통과가 가능할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리포트나 내용을 생각해보면 돌파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예,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6만 9천 원, 7만 원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 파마 리서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거래했잖아요. 크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진파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툭 눌렀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겠지? 예, 여러분들 요 생각만 해주고 우리는 높게 안 봅니다. 여기만 보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고 심플한 거예요. 그 부분만 생각해서 우리가 38만원에 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전체 평단가 제가 다 지난번에 계산해도 지난번에 전체 평단가가 얼마였어? 49였지?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45에서 49 사이에서 뭐 하면 돼? 수익, 땡큐 이렇게 하시면 돼. 이거 갖고 우리가 뭐 목표가대로 간 적이 어딨어. 제가 다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트레이딩 포인트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6, 7 막 이렇게 찍힌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 돈 더 있으면 더 담글 수도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언제 할 거야? 남은 좀 물량이 조금 있거든요. 15% 저 비중 확대 부분은 저기서 한번 음봉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한번 할 거야. 그리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성수기가 언제예요? 1분기, 2분기 들어서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3분기까지 쫙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외국인 기관 매도 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보면 터는 거야. 누굴 털어? 예, 그죠. 개인들 좀 털어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계산한 거야. 걔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주 간단해요. 12에서 14 찍기는 힘들었어. 수익성도 높지 않아. 에너지도 많이 들어. 그러면 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서 분명히 뭡니까? 예, 분명히 수급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전 매일 요거 보고 있어요. 이 종목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자,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9만 원 왔어요. 자, 갭은 2만 1천 원 정도 벌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비중을 갖다 15%에서 45% 두 배수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평단가는요, 예, 9만 원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 구간은 다, 여기 이 구간 아래로 맞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만 원 아래로만 맞추면 이 종목은 걱정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중요한 건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가 위치와 회사의 실적과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가야 될 위치는 정해져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드리블 해 나가는 것들이다라고. 우리가 또 내려오는 거 많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HD 한국주선양도 지금 수익이 여러분들 지금 6%, 7%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번에 들어갈 때는 더불어. 물론 상황 봐서 좀 더 내려갔다 생각해보면 수급 들어오는 위치가 뭐 10만원짜리 들어와. 그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그때는 한 15%만 들어가면 될 거고요. 저 아래쪽 9만원 쪽이나 8만원 쪽 이 사이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배수 들어가는 걸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 생각해 놓은 게 있다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 수익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적다, 높다. 이렇게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은 여러분들과 함께 늘상 여러분들이 편한 투자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케어맨 클럽 회원들 많이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300명 가고 마무리하자고. 힘들어. 여러 말 하기 힘들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도 모레도 같은 늘 하던 대로 해나가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